네, 반갑습니다. 이 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마라. 시즌2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부제는 1년에 한 번 임대인은 월세를 올려달라 하거나 임차인은 월세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요, 앞전에도 뭐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렸지만은 민법의 임대차 그리고 주임법, 상임법의 임대차 보호법을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기 쉽게,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오늘 한번 보시면요, 먼저 사장은 이제 임대인의 권리인데요. 임대인의 권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고요. 이 법은 민법의 차임 지급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지권. 자,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것이므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법조문이 대부분이지만 민법 임대차와 임대차 보호법에도 몇 가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조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차임 지급 청구권과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법조문을 보시죠. 민법 임대차에 보면 제 640조가 있고요. 거기 보면 차임 연체와 해지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내용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두 번요, 2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주임법에 똑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2기고요. 두 번 안 주시면 월세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상가 임대차는 이제 3기입니다. 그 차이니까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차임 즉 월세죠. 임대차는 결코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세가 안 들어오면 임대차라고, 물론 월전세라고 있습니다. 근데 월전세도 그 의미는 이거죠.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월전세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은행 금리가 좀 낮지만은 예전에 은행 금리가 10%대도 있었습니다. 그래 따지면 보증금을 받는 자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때보다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근데 월전세가 많이 없죠 지금. 일단 월세는 한 푼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임대차에서는 집주인이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주택이나 상가 임대도 일종의 영리를 위한 수익 창출의 방법 중 하나고, 월세 수익만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분도 상당한 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월세 수익은 삶에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이렇듯 중요한 것이 월세 수익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은 심각한 피해를 입죠. 왜? 돈이 안 들어오면 자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상가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다는 아니잖아요. 그 월세 수입이 전부인 분도 계시거든요. 임차인은 만일 사태에 대비,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은 보증금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감을 하죠. 지금 방식이요. 보증금은 하나의 일종의 뭐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세를 안 주면 차감 깎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쩌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 그게 뭐냐면, 자, 보증금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월세 안 주잖아요. 그러면 2달 밀렸어요. 그러면 재판해요. 뭐 6개월 걸려요. 그럼 계속 쌓이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 밀린 월세를 어떻게 받습니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증금 제도를 이렇게 해놔서 차감할 수 있게 해놔서
이걸 사회 자체적 자정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법으로 하겠지만, 예. 법에서도 보증금에서 월세, 그 다음에 법적 비용 등을 차감할 수 있게끔, 예. 해놨기 때문에, 보증금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예, 중요하고요. 자, 보시면은,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만약에 월세를 1년 이상 받지 못한다면 그 금액이 결국 정돈이 아니라서 받아놓은 보증금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낼 것이므로 가능하면 보증금을 많이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왜냐하면 나오죠. 예. 왜냐하면 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임차인을 법적으로 건물에서 내보내려면 예, 결국에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려면 법원에 소송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요. 예, 재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명도 절차 비용 그다음 법원에 재판 비용이 들겠죠. 그 다음에 물품 보관 비용. 예, 요거를 안 겪어보신 분은 모르는데요. 저는 좀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요. 읽어드릴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 이 돈은 법적 진행 시 임대인이 전액 선납해야 됩니다. 자기 돈을 내야 돼요. 예. 결국엔 보증금으로 내면 되죠. 나중에 세입자의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해도, 예. 그러니까 모든 이 절차 끝나고 나서, 예. 그 든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가만히 있나요? 행방불명. 그 다음에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그 돈을 전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결국은 이 때문에 세입자를 받을 때는 대충 공인중개사에 맡겨서 아무에나 임대해주지 말고, 예.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임차인은. 그것도 고르는 입장은 아닌데요. 최소한 임차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정도는 좀 알고 임대해 주셔야지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조금이라도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뒤에 또 나오는데요. 예, 실제 있었던 스토리를 좀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2기란 말은 단순히 연체수라기보다는 그냥 딱 말씀드리면 2달분의 월차임을 주지 않는 경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월세 100만원이라고 볼 때, 예, 1개월 29일, 자 1개월 3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까지 월세를 주지 않고 있다가 2개월 딱 되는 날 그 세입자가 월세 일부금 5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게 즉 2개월분의 차임을 주지 않는 상태야지만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앞전에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죠. 예. 2기를 안 줬을 때. 근데 이거 전혀 다르죠. 예. 그거는 사실만 있으면 되지만 요거는 연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딱 2달 동안 월세가 안 들어와야 되고요. 딱 하루 전이라도 월세가 들어오면 해지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해지 상태가 예, 2달 동안에 월세가 안 들어온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15일이라도 들어오면 해지는 할 수 없다는 거. 자, 이 부분은 아래 따로 정리할 주임법, 상임법이 조금 다른 부분이니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예, 두 번째로 임대인이 가지는 권리는 차임 증감 청구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 부제 타이틀인데요. 임대인은 월세를 올려달라거나, 예, 임차인은 내려달라거나, 예, 차임 증감 청구권이거든요. 예. 자, 볼까요? 민법에 보시면 제 628조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죠. 예.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가, 기타 경제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당사자죠. 예,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 양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차임의 증감, 예, 깎아달라거나 올려달라고 할 수.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이 법조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공가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부분은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많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걸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에서는 최근은 아닌데 예전에 좀 이슈가 됐었죠. 공중족발이라고. 예. 월차임을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둔기로 사기한 사건입니다. 예, 되게 그때 이슈가 됐었던 사건인데요. 자, 이 뭡니까? 사건으로 상당히 이슈가 됐고 이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끊이지 않는 다툼과 분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내용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요. 계약 기간이 끝난 겁니다. 예.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뭐, 양쪽에 어떤 지금 법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월차임을 얼마나 올려도 상관없어요. 그때 당시 현행법에. 예. 그래서 300에서 1200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나가란 말이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너무 황당해서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요. 자,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끝없는 분쟁이 있다고 하여도 아직까지 이 법을 손대지 않고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수단으로 이 법에 따라서 차임을 가닥에 인상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고, 반대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소액이라서 법원까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한다고 하여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부하거나 모른 척 해도 특별히 임대인이 강제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계속 넘어가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법에 관해서는 역시 주임법, 상위법 각 5%처럼 상한선을 두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상한선을 둔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법적 한도가 없다는 불명확성은 결국에 임대인이 하나의 뭐 자신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되어 있고요. 자, 이 보시면 주임법 상해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계약의 조건이 있죠. 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연결해서 주임법 7조에 보시면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이 있죠. 자,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기타,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내용이 비슷하죠.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하지는 못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인상이 한번 됐으면 그 뒤로 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전세기간이라든지 상가주택 포함해서 전세기간을 뭐 예를 들어서 5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할 때 5년 동안 못 올린다고 생각하십니다. 계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니죠. 여기 보시면 분명히 1년 이내에 못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번 올려놓으면 다음에 또 1년 뒤에는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 이게 5%입니다. 초과하지 못한다 돼 있고요. 특별시 강행시 못 돼 있고. 자, 애매하고도 광범위한 민법에서의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은 주임법에서는 어쩌면 똑소리가 날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년에 5% 증액할 수 있다고 확실히 못을 박아놓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법 규정도 현장에서는 결코 녹록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증액하겠다고 해도 올리겠다 월세를 그럼 그 즉시 증액하여 주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약정기간 만료된다면 결국엔 기간이 끝나죠.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과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 상황입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주임법이 개정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계약갱신 요건이 생겼죠. 그러다면은 결국에는 그래 해도 어찌 됩니까? 그러면 이제 2년 동안은 임대인이 또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맞죠? 자, 한번 민법에서 임대인이 제 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법 규정을 통해서 임차인이 월세를 2기를 연체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주임법에서는 그런 법조문은 없는데, 예, 이는 법 해석 방법에 따라서 특별법, 예, 주임법에 없는 법 규정은 일반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인들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개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예, 이거 보시면은 이 내용 그대로예요. 제가 읽어드는 대로. 예, 민법에서는 해가지고 법 규정 통해서 임차인이 월세를 임차인 때는 해지권을 갖고 있는데 주임법에는 그러한 법조문이 없습니다. 예, 결국에는 없다는 것은 뭡니까? 예, 결국에는 특별법이 없으면 일반법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이해가시죠? 자, 이 뭐 입법 불비는 아니고 그냥 굳이 또 반복해서 적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그렇고, 자 밑에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이 있죠. 자 보시면은 이게 차임액이 달하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돼 있고, 자 또한 이 법규정에 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이게 차임을 주지 않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에 따른 어떠한 통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간 만료 이후에는 계약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계약 갱신에 대하여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돼 있고요. 자 3번 보시면 상위법 차임 중간권 계약 해지권 나오죠. 자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상위법은 거의 주임법을 똑같이 베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똑같아요. 임차인은 차임 연체는 이제 틀린 건 3기죠. 예, 주택은 2기고요. 계약을 할 수 있다 돼 있고, 자 차임등의 증권권 해갖고 글씨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찾아보시면요 똑같습니다. 뭐 경제사정 변동 초과하지 못한다 돼 있고, 제1항에 증액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 돼 있고요. 똑같죠? 예. 시행령 보시면 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5%, 예, 이것도 똑같고요. 자, 이 법점을 보면 차임 증권권 법점 그대로 옮긴 거에 지나지 않고요. 차임 연체 해지 규정은 민법 604조의 법점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예. 단 민법에는 차임 2기가 있지만 상위법에는 차임 3개의 뭐 차이가 있고요. 하지만 민법과 주임법은 뭔가 하나씩 부족하거나 약간 흩어진 느낌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제정된 법이 상위법이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는 법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주임법과 동일하게 상위법은 1년에 5%의 증액이 가능하고요. 또한 상위법은 지역별 환산 보증에 따라서 상위법의 보호를 받거나 받지 못하는 법 규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위법 제11조는 환산 보증 초과하는 임대차는 종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민법 제62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반복 얘기하지만 궁중족발 임대인은 월세를 400% 인상 할 수 있었고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재판을 하잖아요. 예, 재판을 하게 되면 결국엔 판사님들이 판단을 뭘 보고 합니까? 예, 이거 제가 맨 마지막에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을 좀 적었는데요. 결국에는 1번 첫 번째가 법조문입니다. 예, 법조문에 따라야죠. 그러면 원칙이라고 봅니다. 판사님도 뭐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 첫 번째 법조문에 있어야 되고요. 예, 법조문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그대로 원고나 피고가 주장을 하게 되면 예, 무조건 그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문이 1순위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법원 판례. 예. 자, 그 정도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결국에는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세입자는 내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임차인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죠. 맞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임차인을 위한 어떤 제도들을 만들고 법을 개정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좀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도 권리가 당연히 있죠. 예. 임대인도 권리 있는데 임차인 권리 없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